안녕하세요. 롤로맘입니다. EDD 뉴스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구직 활동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UI와 FedEd PUA가 공지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요. 구직 활동에는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취업 박람회 같이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이든 구직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 또한 구직 활동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구직 활동은 7월 11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주부터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이에 대한 안내는 각국의 언어로 제공이 되는데 한국어 서비스로도 제공이 됩니다. PDF로 간단하게 돼 있는 거 제가 링크해 드릴게요. 그거 한국어로 참고해 보세요. 7월 12일부터 구직 활동에 대한 안내가 우편으로 오거나 혹은 이메일로 올 거예요. 그런데 먼저 UI 프로그램으로 받는 분들이 7월 11일 기준으로 안내를 받으시고요. 기타 PUA나 FedEd 익스텐션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7월 25일까지 메일로 안내를 받는다 그래요. 내용상으로는 7월 11일부터 구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령 2주 후에 설티파이 하는 날짜가 7월 25일이라고 가정을 할 때 안내를 만약에 PUA나 FedEd 받는 분들이 7월 25일날 받는다 하더라도 활동은 7월 11일부터 한 그 기록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티파이 하는 날짜가 7월 18일이라고 할 경우에는 한 주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7월 25일이라고 할 경우에는 두 주를 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굳이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수당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돼요. 7월 11일부터 레귤러 클레임을 하시거나 뉴 파일 클레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칼잡이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기타 다른 프로그램으로 수당 받고 계신 분들은 옵셔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옵셔널이라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EDD에서는 등록할 거를 장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등록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 실업수당을 받는 분들은 Re-Employment Service and Eligibility Assessment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일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잡이 있는지 혹은 스킬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건데 대표적으로 아메리카 잡센터 거기에서 많이 이런 거를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아마 더 안내가 계속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 안내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는 해드리고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하나 이따가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 타입으로 수당을 받고 계시는지 보는 방법 아시죠?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FedEd 프로그램으로 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3곳 이상의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구직 활동은 구인 광고를 보신 후에 이력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하나의 활동이지만 여러분들이 취업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도 구직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스 잡센터 같은 데 직접 방문을 하신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직종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혹은 컴퓨터 스킬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받는 행위 또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위해서 그런 구직 활동을 돕는 기관에 방문하는 것도 구직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페드에드로 받는 분들은 3곳 이상이라고 명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페드에드 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수당을. 이런 분들은 강하게 구직 활동을 하라고만 나와 있지 매주 몇 개 이상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해석하면은 페드에드로 받는 분들은 3곳 이상의 구직 활동을 하지만 기타 UI, PEUC 이렇게 수당을 받는 분들은 한 곳 이상만 구직 활동을 해도 된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것도 더 구체적으로 아마 자세히 나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UI를 받는 분들은 구직 활동도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4주 내에 본 직장으로 복귀할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교육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8월 달부터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학교를 등록을 하기 때문에 다 오픈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언제부터 출근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4주 내에
복직이 가능한 분들은 굳이 활동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분들은 웨이브를 해줘요. 단 정확하게 언제 날짜로 복직을 할 것인지를 적어야 되고요. 간혹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수당이 몇 주 펜딩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요거 감안하시고요. 이것도 더 구체적으로 또 나오면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PUA로 받는 분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받으셨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재개하기 위해서 뭔가 타당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 PUA로 받는다 하더라도 자영업이 아니시고 구직을 해야 되는 분들은 일반 UI를 받는 분들하고 동일하게 구직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제출하시고 그 정보를 입력하시거나 혹은 잡페어 같은 데 참여를 하신 후에 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POA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UI로 수당을 받는 분들은 칼잡에 등록하시고 복직을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나 혹은 기존에 레이오프 됐던 기존의 고용주들한테 연락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커뮤니티 멤버라고 그러니까 라디오 코리아 같은데 뭐 중앙일보 이런데 구인 광고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기타 구직 활동과 관련된 구직을 돕는 그런 클럽 같은 데 가입하는 거, 이벤트에 참여하는 거 이런 것도 모두 구직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잡페어 온라인으로 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참여하시는 거죠. 그럼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주최하는 잡페어에 어떤 직종 때문에 참여했다. 그런 정보를 적는 것도 구직 활동으로 보는 거죠. 정부 잡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스킬이나 경력하고 매칭되는 그런 고용주를 찾아서 이력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혹은 직업 훈련이나 ESL 클래스를 공부하는 방법도 있죠. 컴퓨터를 못하는 분들이 컴퓨터 스킬을 조금 배운다든지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EDD가 인정할 수 있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구직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PUA를 받는 자영업자들의 구직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의외로 복잡하긴 한데 단순해요. 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죠. 가령 새로운 클라이언트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인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시거나 융자 하시는 분들은 가령 팬데믹 전에 계속 딜을 했던 고객층들이 있죠. 그러면 그 고객층들을 컨택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전화 혹은 이메일로 컨택을 하시면서 리스팅들을 주거나 혹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안내를 하거나 그래서 딜을 성사시키기 위한 그런 컨택한 리스트가 구직 활동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중들한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워크인으로 오고 이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온라인에 여러분들 비즈니스 이름이 구글에 서치해서 나올 수 있게 하면은요. 포스트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이달의 이벤트 뭐 10 by 1, 뭐 2 by 1, 뭐 free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워크숍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뭐 SB에서 주최하는 여러 가지 웨비너나 세미너들이 있어요. 이거 참여하는 것도 굳이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SB에 여러분들이요. 서브스크립션을 해놓으면은 계속 이메일이 오죠. 거의 매일 와요. 그러면서 웨비너 무슨 세미나 참여하라고 그런 프로그램조차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방법도 있죠. 물건을 파는 분들은 아마존, 이베이라든지 이런 데 컨택을 해서 거기에 등록을 해서 상품을 팔려고 노력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자체 웹사이트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 상품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 매일 포스팅을 하면 그 날짜가 나오죠. 그런 활동들, 그런 것도 하나의 구직 활동으로 보는 거죠. 자영업을 풀타임처럼 일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한 것 중에서 또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어떤 교육 참여 같은 거 있잖아요. 트레이닝.
그런 것도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연관돼서 정보를 주는 세미나들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영업으로서 PUA를 받는 게 아니고 일반 구직을 해야 되는 분들은 UI를 받는 분들하고 동일하게 구직 활동, 이력서 내고 하는 거를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요. 여기 브로셔처럼 영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월 11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7월 11일 날 서티파이 하실 때는 질문 3번에는 반드시 yes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구직 정보 입력하라는 것만 스킵하시면 돼요. 거기에 노라고 그러시면 대부분 수당이 펜딩될 수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왼쪽은 UI 혹은 PUC, 페드에드 받는 분들, 그리고 오른쪽은 PUA 받는 자영업자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서술을 해놨는데요. 구직 활동을 면제해주는 예가 요 아래처럼 있는데, 가령 여러분들이 주정부에서 승인된 기관에서 잡 트레이닝을 받는 거에 참여하는 경우, 혹은 팔타임으로 일을 하지만 고용주가 워크 쉐어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구직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고용주가 풀타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지금 임시로 팔타임 일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구직 활동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고용주가 워크 쉐어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구직 활동이 제외된다는 거예요. 정부 자합을 하면서 유니온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구직 활동 면제를 해주는데,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IHSS 하시는 분이 유니온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그 유니온에서 적극적으로 클라이언트들을 연결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잡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유니온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별도로 본인이 스스로 구직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유니온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묻는 질문이 나오면 거기에 yes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복직을 할지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지신 분들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within a reasonable time이거든요. 그래서 EDD 기본적인 시스템으로는 4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내에 복직을 하실 분들은 구직 활동하지 않아도 되고요. 한 달 이상 지난 후에 복직을 하실 분들은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날짜를 썼을 때 자동으로 아마 이게 펜딩이 걸리거나 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거예요. 여기에서 날짜는 가령 여러분들이 기존 고용주한테 다시 복직하는 분들은 임시로 레이오프 된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날짜 언젠지 기존 고용주한테 돌아갈 거라는 거를 명시하면 되는 거고요.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출근 날짜가 정해졌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PUA 받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이런 분들도 다시 예전 인터뷰를 보고 출근 날짜를 정했던 회사가 출근을 하라고 그러는 날짜가 정확하게 한 달 내에 정해졌다면 구직 활동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 차이를 알겠죠? 새로운 직장의 날짜가 정확하게 한 달 내에 정해진 경우, 혹은 임시로 레이오프 돼갖고 기존의 고용주한테 다시 일을 하려고 돌아갈 분들, 이 두 가지의 분들도 정확하게 날짜가 4주 안에만 정해져 있다면은 여러분들 구직 활동을 면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특수한 기술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구직 활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면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직종인지 예는 들지 않았어요. 이것도 예제가 나오면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데, 본인의 기술이 아무 데서 쓸 수 없고 딱 어느 분야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직종에서 종사할 수 있는 기술이라 그러면 이것도 예외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가진 분이 그렇다고 막 아무 데나 취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안 할 경우에는 분명히 인터뷰를 걸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한국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링크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국말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이 한국말 번역들이 말이 약간 이상해서 오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되도록이면 영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석해드린 영어 원문을 기본적으로 들어보신 후에 이 한글을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Career on eStop 사이트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메리칸 잡 세너 지역 로케이션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G코드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거주하는 지역 가까운 곳에 이 구직 활동을 돕는 기관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한인타운 같은 경우에는 윌셔 오피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은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는지 쭉 나와요.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또 실업수당 청구하는 거를 모르면 그 방법도 도와주고요. 여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ESL 클래스 배우고 싶고 혹은 자영업자분들 비즈니스를 좀 어떻게 새로 시작할 건지 이거 임프루브 할 거 스킬을 어떻게 할 건지 기타 정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에이전트들을 연결해 주거나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포인먼트 잡아서 워크인으로 방문하셔가지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구직 활동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정보들을 또 제공을 할 걸로 보이니까 혹시라도 지역 가까운 데에 이런 사무실들이 있으면요,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컴퓨터 스킬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한국말을 하시는 직원들도 근무하시는 곳이 많아요. 특히 한인타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한인분들이 많이 근무하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